조선 영조시대 왕실의 깊은 곳에서 비극적인 사랑이 피어납니다. 1757년 가을, 조선의 왕세자인 사도세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빙해. 인원왕 후의 친방 궁녀였던 그녀는 세자의 눈에 들어 오랜 시간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기록인 한중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인원왕 후가 살아있을 때부터 여러 해 동안 빙해를 마음에 두었으나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이거나 인원왕 후를 의식했기에 후궁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세자께서는 그 눈빛 하나, 걸음걸이 하나에도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실의 법도는 엄격하여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원왕 후가 승하하자 사도세자의 마음은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1757년 9월 영조 33년 사도세자는 결국 빙해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왕실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국상 중에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더구나 윗전인 인원왕 후의 궁녀를 허락 없이 취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국상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영조의 분노가 궁 안에 퍼졌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엄하게 꾸짖고 빙해를 궁 밖으로 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닌 왕실의 예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영조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궁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빙해를 즉시 출궁시키라. 세자는 왕실의 예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던가. 그러나 사도세자의 마음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조의 명령을 표면적으로는 따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빙해를 자신의 누이인 화완옹주의 처소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녀를 가짜 빙해로 꾸며 대신 출궁시키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후 사도세자는 화완옹주의 처소를 자주 드나들며 빙해와의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세자의 사랑은 깊었습니다. 왕의 명령조차 거스르며 빙해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지된 사랑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영조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격분한 영조는 빙해를 다시 내치려 했습니다. 이에 절망한 사도세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양정압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한중록에는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세자의 행동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자께서는 빙해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우물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신하들이 재빨리 구했으나 이 사건은 부자 간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현고기에 수록된 일화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빙해를 출궁시켰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을 때 그는 반성하기는커녕 영조 앞에서 빙해를 숨겨준 화완옹주의 탓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영조는 동기끼리 우애롭게 지낼 수 없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당시 화완옹주는 남편의 상으로 궁 밖으로 나가야 했고 그로 인해 빙해를 거짓으로 출궁시킨 것이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세자의 행동은 영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동생까지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조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는 빙해를 곁에 두는데 성공했습니다. 빙해는 종육품 수칙이 되었습니다. 이는 양제나 양원과 같은 정식 후궁의 품계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자의 후궁으로서 대우받았습니다. 승은 상궁과 같은 위치였던 것입니다. 사랑은 승리했으나 그 승리는 짧고 위태로웠습니다. 빙해에 대한 세자의 깊은 애정은 계속되었으나 이 사랑은 결국 비극으로 끝날 운명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빙해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가까이 하신 것들은 만퇴 일시만 그리하시고 대수롭게 하시는 일 없고 자식 낳은 나인이라도 털끝만큼도 더 봐주는 일이 없었는데 이것에게는 그리 대수롭게 구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여인들과 달리 빙해에게는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사랑도
세자의 마음속 어둠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점차 깊어가는 세자의 정신적 혼란은 빙해에게도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금지된 사랑으로 시작된 사도세자와 빙해의 관계는 왕실 내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이는 후에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세자의 절박한 사랑과 영조의 분노, 그 사이에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빙해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의 가장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빙해가 사도세자의 후궁이 된 이후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종육품 수칙의 지위를 얻었으나 그녀는 여전히 영조의 불편한 시선 아래 있었습니다. 빙해는 비록 사도세자의 깊은 사랑을 받았지만 왕실 내에서의 그녀의 위치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조에게 찍힌 그녀는 자식을 낳고도 같은 궁녀 출신인 양제 임씨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빙해의 방은 소박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기록에 따르면 안이 갖춘 세간이 없더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세자의 사랑은 깊었으나 그 사랑이 빙해에게 안정된 지위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양제 임씨에게는 동정심을 보였으나 빙해에게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빙해의 성격을 그것의 됨됨이가 요악한지라라고 평했습니다. 요악하다는 표현은 교활하고 간사하다는 뜻으로 빙해의 성품이 그리 좋게 평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빙해는 사도세자의 깊은 사랑 속에서도 왕실 내에서는 여전히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사도세자의 눈에는 빙해가 특별했으나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저 분수를 넘어선 궁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시선 속에서 빙해의 고독은 깊어갔습니다. 한편 사도세자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의대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대증은 옷을 갈아입는 것에 강박적인 공포를 느끼는 증상으로 사도세자는 종종 옷을 갈아입을 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세자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의대증이 심해질수록 그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게 변했고 가까운 이들조차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은 사도세자의 옷을 갈아입히다가 그의 발작으로 인해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모두가 그의 옷 시중을 피했습니다. 결국 이 위험한 임무는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맡게 되었지만 그녀 역시 세자가 던진 바둑판에 얼굴을 맞는 등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빙해가 사도세자의 옷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빙해가 입혀주는 옷을 세자가 잘 받아들였습니다. 빙해의 손길이 세자의 불안을 잠시나마 누그러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병은 계속해서 깊어갔고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61년 영조 37년 1월 빙해는 사도세자의 옷 시중을 들다가 그의 광기 어린 폭력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의대증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빙해를 맹렬히 폭행했고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때는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입니다. 사랑과 광기의 경계는 얇았습니다. 세자의 깊은 사랑을 받던 빙해가 결국 그 사랑의 어둠에 삼켜진 것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낭고에 의하면 사도세자는 빙해를 죽인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빙해가 낳은갓 돌이 지난 아들 은정군마저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 정순왕 후의 측근 호위병들이 아이를 구해내어 익사를 모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은정군의 아명은 하엽생, 즉 연잎 위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조가 직접 지어준 자는 연재로 불쌍하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마저 위험에 처했으나 하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연잎 위에서 구출된 은정군, 그의 삶은 시작부터 비극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영조는 처음에 빙해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세자의 행위는 철저히 은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에 나경원의 고변을 통해 사도세자가 빙해를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자
영조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왕손의 어미를 내가 처음에 매우 사랑하여 우물에 빠진 듯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마침내는 죽였느냐. 그 사람이 아주 강직하였으니 반드시 내 행실과 일을 간하다가 이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영조의 말에서 우리는 빙해의 또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강직한 성품으로 세자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직언이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빙해는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적자 정조가 즉위한 후에도 그녀는 품계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제대로 된 후궁봉작을 받은 것은 고종 때에 이르러서였습니다. 1901년 고종 38년에 사도세자가 장조의 황제로 추존되면서 그녀도 경빈으로 추증되었습니다. 140년이 지나서야 빙해는 비로소 경빈이라는 정당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그녀의 너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빙해 후에 경빈 박씨로 알려진 그녀는 두 자녀를 남겼습니다. 딸 청근옹주와 아들 은정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 이후 그녀의 자녀들도 불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마도 상궁들에 의해 길러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역시 어머니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빙해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조선 왕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빙해를 죽인 후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그의 광기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영조는 1762년 영조 38년 윤호월 13일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른바 이모화변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빙해의 비극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바퀴는 빙해의 아들 은정군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조선 왕실은 깊은 슬픔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조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깊은 후회와 고통을 느꼈고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인 정조를 새 손으로 책봉하여 왕위 계승자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빙해의 아들 은정군의 운명에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후 궁중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어린 왕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잃은 은정군, 그의 어린 가슴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정군은 아버지의 광기에 희생된 어머니와 뒤주에서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에 담긴 연재라는 글자처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쌍한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성장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은정군이 성장하는 동안 그의 이복 형제인 정조는 새손으로서 왕위 계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운명은 이미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776년 영조, 52년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정조의 즉위는 조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동시에 은정군에게는 더 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초기부터 강력한 정치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노론 벽파 세력과의 대립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강력한 정치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조의 행보는 기존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은정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은정군은 점차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조의 이복 동생이었지만 동시에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정조와 마찬가지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어머니가 궁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지위는 정조보다 낮았지만 반정조 세력에게 은정군은 매력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은정군의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정치적 음모가 생겨났습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는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정조 즉위 초기 홍국영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은정군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은정군을 내세워 정조를 위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이러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홍국영을 제거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은정군은 단순한 이복 동생이 아니라 잠재적인 정치적 위협이었습니다. 1786년 정조 10년 운명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은정군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에 2월 정순왕후의 생일을 축하하는 진연을 앞두고 장용영 군관인 김윤경이라는 인물이 은정군을 중심으로 한 역모를 고발했습니다. 이른바 이인좌의 난의 수괴였던 이인좌의 손자 이담이 은정군을 추대하여 정조를 해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모의 발각은 번개처럼 빠르게 궁중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조는 즉시 은정군을 체포하고 국문을 시작했습니다. 은정군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은정군에 대한 처벌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은정군은 자신이 역모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나 국문 과정에서 그는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은정군의 나이는 불과 26이었습니다. 빙해의 아들 사도세자의 피를 이어받은 그는 결국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은정군의 죽음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 이어 자신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빙해와 사도세자의 직계 혈통은 남자 계보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은정군의 죽음은 표면적으로는 역모 때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정치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조에게 있어 은정군은 단순한 이복동생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은정군의 어머니 빙해에 대한 기억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는 빙해를 좋게 보지 않았고 이러한 감정이 정조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은정군의 죽음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희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또한 빙해와 사도세자의 비극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은정군이 사사된 후 그의 시신은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죽음은 역적의 죽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빙해의 가족이 겪은 또 하나의 비극이었습니다. 은정군의 죽음과 함께 빙해의 혈통은 남자 계승자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딸인 청근옹주를 통해 그 피는 이어졌습니다. 비록 청근옹주는 자식이 없어 양자를 드려야 했지만 그녀는 빙해의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은정군의 사사 이후 정조는 더욱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설립하고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등 조선의 문화와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정조는 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혈융원으로 옮기고 그를 존숭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존숭하는 동시에 그 아버지가 죽인 빙해와 그녀의 아들인 은정군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처한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가족사의 비극적인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1800년 정조 24년에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조선은 또 다른 정치적 혼란기를 맞게 됩니다. 정조의 아들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은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장악했습니다. 이는 빙해와 은정군을 둘러싼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정순왕후는 한때 연못에 버려진 은정군을 구한 사람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고 은정군이 죽은 지 14년 만에 그를 죽인 정조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은정군의 죽음은 빙해의 비극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아버지의 광기와 죽음, 그리고 마침내 자신마저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짧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왕실의 깊은 비극과 권력 투쟁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은정군의 죽음으로 빙해의 비극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도세자의 사랑을 받아 후궁이 된 순간부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는 그녀의 아들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은정군의 죽음 이후 빙해와 그녀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조선의 공식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지워진 것처럼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통치 기간 동안 사도세자에 대한 기억은 선별적으로 재구성되었고 사도세자의 광기나 빙해의 비극적 죽음과 같은 불편한 진실은 의도적으로 숨겨졌습니다. 역사는 때로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빙해와 그녀의 아들 은정군에 대한 침묵은 조선 왕실이 감추고자 했던 비극적 진실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과정에서 사도세자의 정신적 문제나 폭력성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특히 사도세자가 빙해를 살해한 사건은 공식 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이 거의 없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이나 이재낭고와 같은 사적인 기록을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공식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적인 기록들은 그 시대의 진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은 빙해와 사도세자의 관계, 그리고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조차도 해경궁 홍씨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기에 빙해 자신의 목소리는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빙해의 딸 청근옹주는 은정군의 사사 이후 빙해의 직계 혈통을 이어가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달리 정치적 갈등에서 벗어나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 역시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청근옹주는 결혼했으나 자신의 자녀를 갖지 못해 양자를 드려야 했습니다. 청근옹주는 빙해의 비극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광기, 그리고 오빠의 사사까지 그녀는 가족의 비극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상처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어갔으며 빙해의 혈통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청근옹주가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빙해의 직계 혈통은 점차 역사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이름과 존재는 공식 역사에서 주변화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잊혀졌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정조의 통치 아래에서 빙해와 은정군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조선 왕실의 공식 내러티브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조 이후의 조선 역사에서도 빙해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언급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을 거쳐 고종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이름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빙해가 경빈으로 추중된 것은 고종대에 이르러서였으며 그것도 사도세자가 장조의 황제로 추존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140년이 지난 후에야 빙해는 경빈이라는 정당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녀를 직접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경빈이라는 이름은 그저 역사책 속의 한 줄에 불과했고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은정군 역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역모자로 처형된 그의 이름은 금기시되었고 그의 무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은 현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야 비로소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군의 죽음은 정치적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처럼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빙해의 남자 혈통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빙해와 은정군의 이야기가 다시 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조선 왕실의 역사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이 널리 연구되면서 빙해와 사도세자의 관계, 그리고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빙해의 이야기에서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삶과 권력 구조를 읽어냅니다. 그녀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복잡한 사건입니다. 빙해의 이야기는 또한 조선시대 궁녀들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인원왕 후의 친방 궁녀에서 시작하여 세자의 후궁이 되었지만 결국 그 사랑으로 인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궁중 여성들의 취약한 지위와 그들이 겪었던 위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궁녀에서 후궁으로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빙해의 삶은 조선시대 궁중 여성들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권력과 사랑, 정치적 갈등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빙해와 은정군의 이야기는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문화 콘텐츠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소설, 드라마, 영화 등에서 그들의 비극적인 삶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현물들은 종종 역사적 사실보다는 극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제 빙해와 은정군의 삶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빙해의 이야기는 종종 비극적인 로맨스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실제 그녀의 삶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받았지만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었고 결국 그 사랑이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빙해의 이야기는 또한 조선 역사 속에서 잊혀진 여성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녀처럼 역사의 주변부에 있던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목소리는 영원히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빙해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것은 이러한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빙해의 이야기는 침묵 속에 묻혀있던 역사입니다. 그녀의 비극을 기억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잊혀진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빙해와 은정군, 그리고 청근옹주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의 어두운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권력과 광기, 사랑과 증오가 복잡하게 얽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선시대 왕실의 이면을 드러내며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비극적 진실을 보여줍니다. 빙해와 그녀의 가족은 침묵의 역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우리에게 권력의 위험성과 역사의 복잡성을 일깨워줍니다. 빙해와 그녀의 가족이 겪은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조선 왕조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침묵을 깨고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비극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얻고 잊혀진 진실을 회복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습니다. 오랫동안 빙해와 그녀의 가족은 역사의 패자로서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역사의 균형을 되찾고자 합니다. 빙해의 비극은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와 왕실 권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녀는 궁녀에서 세자의 후궁이 되었지만
결국 그 지위가 그녀를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권력관계 속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당시 여성들, 특히 궁중 여성들이 처했던 위험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빙해는 한 사람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반영합니다. 그녀가 겪은 비극은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권력 구조와 성불평등의 문제를 성찰합니다. 사도세자의 정신적 질환 역시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의 의대증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그가 행한 폭력적 행동은 개인의 도덕적 실패라기보다는 질병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현대적 이해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사도세자는 물론 그의 주변 인물들까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적절한 치료와 이해가 있었다면 그와 그의 가족이 겪은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고통을 통해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과 공감의 필요성을 배웁니다. 은정군의 정치적 희생 역시 권력 투쟁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결국 그 갈등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정조가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은정군은 제거되어야 할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이는 당시 정치적 생존을 위한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은정군의 죽음은 권력의 냉혹함을 드러냅니다. 정조는 현명한 군주로 칭송받지만 그 역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복 동생을 희생시켰습니다. 이는 권력이 인간성을 어떻게 변질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빙해와 그녀의 가족이 겪은 비극은 또한 역사서술의 한계와 편향성을 드러냅니다. 공식 역사서에서 이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생략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주로 한중록이나 이재낭고와 같은 사적인 기록을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이는 공식 역사가 모든 진실을 담지 못하며 특히 권력의 주변부에 있던 이들의 이야기는 종종 침묵 속에 묻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때로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빙해와 그녀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함을 배웁니다. 현대에 이르러 빙해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기존의 자료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빙해의 이야기는 과거의 일이지만 그 속에서 현재를 비추는 거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남용, 젠더 불평등, 정신 건강의 중요성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의 교훈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빙해와 그녀의 가족은 또한 대중문화를 통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소설 등 다양한 매체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재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역사적 인물들의 삶과 비극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재현은 때로 역사적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잊혀진 이들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알리고 역사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빙해와 그녀의 가족을 현대인들에게 소개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역사적 재현은 아닐지라도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 깊은 역사적 탐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빙해의 후손들, 특히 청근옹주를 통해 이어진 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근옹주는 자녀가 없어 양자를 들였고 그를 통해 가계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조선 말기의 혼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후손들의 정확한 행방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역시 빙해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희미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빙해의 혈통은 청근옹주를 통해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흔적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이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그들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빙해와 은정군, 그리고 청근옹주의 비극은 조선 왕조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 권력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억압받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빙해와 그녀의 가족이 겪은 비극은 잊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함으로써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거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빙해와 그녀의 가족을 단순한 비극의 희생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존엄성을 인정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빙해는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졌지만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진실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권력과 사랑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빙해의 이름이 오늘날 다시 불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의 정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